챕터 4 욕망의 민낯. 빈소 앞. 친척분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복권 한 장. 그분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200만 원밖에 없어 라며 실망하던 사람들. 이제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58억. 그 숫자가 사람을 바꿔놨어요. 큰아버지 김용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다들. 이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니까 차근차근 정리해야 해. 진정하라면서 본인 목소리가 제일 떨리셨어요. 복권이 아버지 명의인지 진우 명의인지 확인하고 상속 문제도 검토해야 하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권은 할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편지에도 명확하게 이건 내 거다라고 적혀 있고요. 고모 김미숙이 발끈했어요. 편지? 그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 공증도 안 된 편지 한 장 가지고 58억을 내가 다 가져간다고? 삼촌 김영호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진우야, 너 아직 대학생이잖아. 58억을 내가 혼자 관리할 수 있겠어? 세금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지. 저는 황당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관심도 없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나서시니까요. 그때 작은할아버지 김만복이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쿵쿵 치면서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사실 이 복권 당첨은 내 덕분이야.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소리세요, 작은할아버지? 5년 전인가 내가 꿈을 꿨거든. 꿈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숫자들이 보이는 거야. 7, 14, 21, 28, 35, 42. 그걸 형한테 전화로 알려줬단 말이야. 야, 만수야. 형 복권 번호 알려줄게. 이 번호로 사봐. 그랬거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작은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랑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셨잖아요. 그건. 그래도 5년 전에 한번 연락했거든. 아무튼 내 조언이 있었으니까 이건 내 기여분이 최소 30%는 돼. 17억 정도는 내가 받아야 공평하지. 큰아버지가 황급히 막았어요. 아버지,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나도 만수 형제야. 형제면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고모 김미숙은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었죠. 진우야, 고모 말 좀 들어봐.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고모가 너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고모가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잖아. 고모랑 놀이공원도 가고. 저는 조용히 끊었습니다. 고모 저 태어나서 고모 본 적 2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10년 전 명절 때. 그때도 30분 계시다 바로 가셨고요. 고모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 고모도 아버지 딸이라고. 상속법상으로 권리가 있어. 할아버지 재산이요. 통장에 47만 원 남아 있었어요. 상속받으실래요? 아니, 복권 말이야, 복권. 복권은 아버지가 산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고 우리한테 상속권이 있다고. 편지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건 내 거다라고요.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편지 따위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 유언장도 아니고. 삼촌 김영호가 좀 더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진우야, 우리 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58억이면 5명이 나눠도 10억씩은 되잖아. 너도 10억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대학 졸업하고 취직 안 해도 되고. 이게 제일 공평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오셨어요. 바빴어. 회사 일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15년 동안요. 명절에도 할아버지 생신에도 단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10억 달라고요.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나도 아버지 아들이야.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그런 법대로 하시죠. 큰아버지 김용수가 나섰습니다. 진우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법의 문제야.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상속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자산은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게 원칙이거든. 내가 아무리 같이 살았어도 법적으로는 손자일 뿐이고 직계 자식인 우리가 우선순위야.
복권 명의를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구매하셨을 거예요. 큰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시작했어요. 좋아.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가 소송을 걸면 최소 2, 3년은 법정 싸움 해야 해. 그동안 너는 복권 당첨금 한 푼도 못 받아. 법원에서 결정 날 때까지 전부 동결되거든. 변호사 비용도 수천만 원씩 들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법정 싸움, 변호사 비용. 대학생인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합의하자. 58억을 5등분. 너도 10억 이상은 받는 거니까. 나쁜 조건 아니잖아? 소송 안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고민됐어요. 10억도 큰 돈이잖아요. 그걸로 학교도 다니고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때 할아버지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진우야, 힘들 거야.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 거고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뭐? 나눠드릴 수 없어요. 친척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이건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신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는 없어요. 고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뭔데 그걸 결정해. 우리가 법적 조치 취하면 너 한 푼도 못 가져가. 알아? 그래도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신 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돈이 아니라요. 삼촌이 비웃었죠. 올바른 선택? 58억을 포기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야? 미친 거 아니야? 미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할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큰아버지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말이 없지.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들어간다. 각오해. 친척분들은 하나둘 빈소를 나갔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쿵쾅거리며 배은망덕한 놈. 두고 봐라. 고모는 중얼거렸어요. 17억. 내 17억. 삼촌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진우야. 우리 변호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그렇게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소에는 할아버지 영정 사진만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맞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권을 손에 쥐고 할아버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내 서랍에 복권 한 장이 있을 거야. 그건 내 거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해야 해. 58억. 그 돈이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 걱정 없고 취직 걱정도 없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방법을 쓰신 걸까요? 그냥 돈을 주시면 됐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숙제를 내신 걸까요? 편지를 다시 봤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너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시험하신 거였어요. 58억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욕심에 눈이 멀지는 않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지. 아까 친척분들을 봤어요. 평소엔 연락도 안 하시던 분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58억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10억만 받고 타협했다면 저도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겠죠.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손자가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걸.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 별 중에 할아버지도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왠지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진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믿는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한 곳으로 향했어요. 챕터 5 할아버지의 진짜 선물. 9월 30일 월요일. 저는 복권을 들고 사회복지법인 희망재단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에서 나눠 가질 사람이라고 하신 곳이었어요. 재단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물으셨어요. 저 기부하러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를? 저는 복권을 꺼냈어요. 58억 2347만 원입니다. 전액 기부하고 싶어요. 직원분이 깜짝 놀라셨죠. 네? 58억을. 전액이요? 학생분이시잖아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기 암 진단 받고도 돈이 없어서 치료 포기하시는 일이 없도록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3천만 원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복권을 남기신 거예요. 같은 일이 다른 분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원분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기부는 익명으로 해주세요. 제 이름은 절대 공개하지 말아주시고요. 왜요? 이렇게 큰 기부인데.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선행은 조용히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재단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58억을 날렸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진우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10월 3일 목요일,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없는 집. 너무 조용했습니다. 친척분들은 제가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화나셨겠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평온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할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사랑한다. 우리 진우야. 할아버지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정말 잘한 거 맞죠? 할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했어요. 그때였어요. 우체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편지가 도착한 거죠. 편지를 집어들었는데 이상했어요. 발신인 사회복지법인 희망재단. 재단에서 감사 편지 보낸 건가? 근데 발신 날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9월 26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할아버지 글씨가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 편지를 받았다는 건 넌 이미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뜻이겠지.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단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너는 항상 착한 아이였으니까. 할아버지를 닮은 아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뒀어. 사실 그날 복권을 3장 샀단다. 아니, 정확히는 2장이지. 첫 번째 복권은 희망재단 앞으로 미리 보냈어. 당첨되면 재단에서 쓰라고. 두 번째 복권은 내 서랍에 넣었지. 이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려고. 그리고 만약 내가 그 복권을 재단에 기부한다면 재단에서 할아버지가 미리 보낸 첫 번째 복권 당첨금을 너한테 돌려주도록 해뒀단다. 진우야, 내 통장을 확인해봐.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선물이 있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입금 내역 하나. 날짜 10월 2일. 금액 58억 2347만원. 입금자 사회복지법인 희망재단. 메모 김만수님의 유언에 따라 송금합니다. 제1복권 당첨금 전에 김진우님께 전달해드립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 이게 무슨?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복권을 2장 사셨어요. 똑같은 번호로. 하나는 재단 앞으로 미리 보내시고 하나는 제게 남기셨죠. 그리고 만약 제가 그 복권을 기부한다면 재단에서 할아버지가 보낸 복권 당첨금을 다시 저한테 돌려주도록 미리 약속을 해두신 거였어요. 즉, 처음부터 할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를 시험하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때 진짜 선물을 주시려던 거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놀라지 마, 진우야.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거야. 넌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욕심 부리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는 걸. 그래서 준비했단다.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은 도구일 뿐이야, 진우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지. 넌 이미 그걸 증명했어. 58억을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마음껏 써라. 착하게만 살 필요는 없어. 너 자신을 위해서도 써.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다만 가끔은 기억해줘.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우리 진우야. 할아버지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친척들한테는 비밀로 해. 특히 작은 할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양반 17억 달라고 또 올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냐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고. 하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믿으셨던 거예요. 58억 앞에서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던 거죠. 마지막까지 저를 가르치려 하셨던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58억. 하지만 제게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믿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깨닫는 것. 그게 진짜 선물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드려요. 이 돈 할아버지처럼 의미 있게 쓸게요. 제 행복을 위해서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도 쓸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돈은 도구일 뿐이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니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초시. 계속. 올바르게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람의 가치라는 걸. 그리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가르침이라는 걸요. 오늘도 저는 할아버지께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58억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을요.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58억을 혼자 가지셨을까요? 친척들과 나누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기부를 선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주세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58억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